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긴박하게 뭔가 좀 증시도 불안불안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목금 시황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잖아요. 개인 일정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거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의 일정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번 주 일정도 장난 아닙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몰라서 뭔가 이제 투자 전략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 2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코스닥이 1.2%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장은 너무 좋았는데 코스닥은 1.7% 급락이 나오더니 오늘도 1% 넘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뭔가 쎄합니다. 어떤 게 쎄하냐, 고점을 이렇게 낮춰주는 하락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혹시나 우리가 많이 봤던 요거 뭐죠, 요거 많이 보는 패턴, 헤드앤숄더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의 패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주고 쭉 이제 미끄럼틀 탄 것처럼 혹시나 이번에 여기 이전 저점을 이탈이 나와주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는 이런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단기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충분히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그래도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전고점 부근에서 쉬어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미국장은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어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만에 신고가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비교적 체감 지수로 봤을 때 일부 전력기기나 몇몇 화장품, 몇몇 이런 좀 개별주 위주 매매가 아니면은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재미를 좀 못 느끼는 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쎄하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코스닥의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LB가 신약 허가가 좀 불발이 됐죠. 예상이 됐겠지만 불발되면은 거의 하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보이죠? 요거 점, 여기 15% 하락을 한 거고, 오늘도 하한가를 갔어요. 물론 오늘 핫다 야수의 형님들이 하한가 풀릴 때 많은 분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8천억 가까이 터져주면서 장중에 잠깐 오전에 풀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하한가로 잠기면서 마감이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HLB가 투자 심리를 조금 안 좋게 만들면서 금요일날 살짝 휘청거렸고요. 그 다음 월요일까지도 하한가 가면서 투자 심리는 별로 개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더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그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를 타다가 추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종이 되었는데 최근에 나온 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사망이 확인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이게 혹시나 테러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핵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야? 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위주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좀 흔들리니까 한국석유, 그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또 우리 유가 관련주들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해치 테마, 그죠? 유가 급등. 사실상 지금 WTI 유가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주가 먼저 이슈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본다면은 이란의 대통령, 물론 당연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란은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을 다시 또 선거를 통해서 임명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의 오랫동안 최고 지도자로 유지하고 있는 알리 하메네이라는 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국정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국제 정세에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 수급들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지수를 흔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번 주 계속 후속 뉴스 보도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역시 존재합니다. 뭐가 있었냐? 오늘 오전에 가장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게 LS 그룹이었어요. LS 일렉트릭도 22만원 장중에 돌파가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와줬고, 최근에 좀 잠잠했던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도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로 봤을 때는 LS 전서, LS 그룹 완전히 풀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가 다 일제히 이 테마가 주도 테마다 라고 투자 심리가 갑자기 또 개선이 되면서 이쪽에 다시 한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삼양식품에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있었죠. 이러니까 지금 일제히 증권가에서도 대부분 목표가를 올리기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만큼 오늘까지도 강하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상한가 찍고 떨어졌죠. 이런 모습이 나와주니까 금리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꺾이지 않고, 그럼 이렇게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고환율 또 이런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의자 또 식품주는 또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게 또 실적이 또 반영이 되니까 뒤늦게서야 식품주들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또 심리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식품 관련주에 강하게 또 순환매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삼양식품, 그다음에 빙그레도 장중에 살짝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CJ 시푸드 뭐 이런 종목들, 사조 시푸드까지 장중에 10% 넘는 단타치기 좋은 그런 변동성이 이런 또 개별주 내에서 나와주고 있다. 최근 앞으로 뭔가가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은 오히려 이런 또 테마나 확실히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기타 뭐 OLED 등등 뭐 이런 테마에 전력기기 포함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또 이런 테마에서 좀 수급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거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리자면은 장중에 로보가 개별 호재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로보가 상한가를 가니까 다른 로보주들도 일제히 반짝 수급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뭐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도 반짝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렌시스나 레인보우도 약간 올랐다가 지금은 대부분 또 반납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로보스타가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로보스타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대부분 반납이 나왔네요. 거래대금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실리지 않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로봇주 계속 한 번씩 또 잊을만 하면 또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게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 저 PBR 종목이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금융주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KB금융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하나금융 지주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 PBR 관련주들이, 그다음에 전력기기와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의 코스피 시장을 좀 잘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주까지 포함이겠죠. 화장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테마성으로 본다면은 요거 폴라리스 오피스 AI 이런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조금 꺾이다가 다시 또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은 그럴 만도 합니다. 이번 주 일정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뭔 죄다 AI야. 죄다 AI 뭐 소프트웨어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AI 관련 테마가 확실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도 꺾이지 않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18만원 돌파를 했고요. 또 실리콘2도 꺾이지 않고 오늘도 7%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상승 VI가 걸렸고, 화장품도 또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또 이번 주도 한 번씩 종목마다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좀 불안 요소는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상승했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HAB 사태 때문에 바이오 쪽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 관련해서 후속 뉴스들 체크하시면서 코스닥 개별주들은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주말간에 나온 뉴스는 이제 다우 4만 시대 돌파했다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 값이 동반 랠리가 나왔어요.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원자재 값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리, 니켈, 알루미늄, 금, 은 계속 지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시장이 불안불안한데 이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이 원래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근데 최근에는 빅스 지수가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급락의 시그널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대신에 미국장 한정이겠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또 다른 뭐 이슈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미국장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럼에도 연준 이사는 여러가지 뭐 금리 인상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한마디씩 해주고는 있어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 가격 활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PC 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K뷰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자 이제 일정을 본다면은 데일 테크놀로지스 월드 해가지고 요게 뭔가 했는데, 삼성 SDS 대표가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나란히 기조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역시나 또 AI예요. 생성형 AI,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미래를 가지고 이제 발표할 계획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PC 버전 이제 발표가 있는 거고, 여기 관련해서 역시나 AI 관련된 테마나 소프트웨어가 끝나지 않은 이유, 이런 일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요일도 또 있어. 화요일도 뭐가 있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23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새 서피스 하드웨어, AI 탐색기, 더 강해진 코파일럿 공개, 결국에는 또 AI. 이번 주 계속 AI.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영국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이런 것들도 있네요. 기타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이 좀 중요하죠.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연히 좋게 나올 거야. 중요한 거는 좋게 나왔는데 얼마나 좋게 나왔냐,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당분간의 반도체 섹터 아직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가느냐, 잠시 다음 분기는 좀 쉬어가느냐, 아마 여기에 따른 변곡점이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타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날 보면은 기준금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요.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런 내용도 있네요. 배터리데이 거의 이번에 묻히고 있는 느낌? 배터리데이 묻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도 반짝? 배터리 관련주들 상승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 임상 종양 학회도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도 이번 달 말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H11 때문에 좀 바이오 쪽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건 맞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또 차트가 나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유한양의 GI 이노베이션 등등등 여러 종목들은 또 버티고는 있어. 그런데 요것도 한번 천천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뉴진스 컴백이 있네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지 않았을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또 사태들이. 그래서 뉴진스 컴백에 따른 또 반응,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하이브나 엔터 주주분들은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주요 일정들 간단하게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5월 말 방한,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설립도 있죠. 민간 우주 기업, 국내 첫 발사, 그 다음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 말씀드렸고, 신규 원전 추가 가능성, 최근에 원전주도 차트가 나쁘진 않죠. 또 이런 또 내용들도 있고요. 6월에는 이제 애플의 WWDC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정 꼼꼼하게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차분하게 정립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해요. 그런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위주로 잘 또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일정들이 있으니까 AI 소프트웨어 일부 개별주들, 그 다음에 전력기기, 구리, 전선 포함해서 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화장품,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애플 부품주까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또 종목들 내에서 또 트레이딩 전략 잘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기타로 본다면은 해운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HMM이나 이런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또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식품주도 또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충분히 연속성이 나올 만한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살짝 체크. 자,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매매를 조금씩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또 요거 또 보여드리자면은,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면서 매매를 좀 일찍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히 5월 9일까지 조금 뱉어내다가 그 다음에 10일부터는 다시 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현재는 요 정도 860만원 정도 수익으로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매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수익이 좀 괜찮았거든요. 한 100만원 넘게 났던 것 같은데, 오후장에 시장 살짝 꺾이면서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오늘은 그냥 욕심 없이, 그래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냐,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장중에 굳이 추격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다음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매번 강조 드리는 거,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 없고 천천히 가도 지나고 나면은 또 무시하지 못할 만한 또 수익이 야금야금 쌓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 없다,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